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곁들여서 정치권 상황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잠시 얘기해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유승찬 대표께 여쭤보죠. 알려진 정황만 보면 일단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피의자가 중학생이어서 범행 동기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벌어졌어요. 비슷한 일이. 네. 아무튼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아직 계획 범죄라고는 하지만 동기가 분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걸 갖고도 또 이제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적대적인 정치 문화가 계속되는 것이 꼭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정적으로 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적대적 대결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 증오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김봉신 이사는 어쨌든 이번 그 피습 사건 원인이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여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 이제 큰 영향은 없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이 그 두 정당, 양대 정당이 지금까지 이제 가져온 이런 어떤 혐오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비호감 정치 이런 것들은 좀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제3 세력에 더 열리는 그런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 당정 갈등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켰는데 이번 사태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평가와 함께 여야 대표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평가가 나와서 함께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긍정 대 부정 응답률이 윤 대통령은 31대 63, 한동훈 위원장은 52대 40, 이재명 대표 35대 59,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보다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지지층이 겹치는 대통령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위원장만 유일하게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았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조사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예. 이 결과는 당정 갈등 사태가 오롯이 반영된 결과죠? 예, 반영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조사 기간이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했고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무선 전화면접입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고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건 맞는데 이거는 아주 대단한 상황. 다시 얘기해서 이제 총선까지 이 어떤 그 여야의 지도자가 사실 총선의 결과를 결정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효과. 새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 또 이제 정무적인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 이게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정치에 최근에 이제 이미지 정치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당정 갈등 효과라고 만약에 한다면 당정 갈등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사라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일부터 이제 25일 동안 이제 화수목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 갈등은 완전히 반영이 됐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후광으로서 존재해야만 지금 총선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위기감,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님, 보수 지지층에서 이 당정 간의 분열, 갈등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조사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비상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율은 인물로 투영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이제 민주당은 아바타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정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면서 아바타가 아니네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 운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예.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가령 윤심을 밀어붙이는 양상이었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이번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약간 뭐 지금까지는 약간 금기어처럼 돼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들을 제기한 것 이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가 급격히 높아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거는 뭐 지지율과 프레임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그 겁니다. 전략 차원의 얘기도 좀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수 지지층 안에서만 한동훈 위원장으로 더 결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중도 확장도 조금 된 것인지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중도 성향자 중에서의 한동훈 그 위원장 평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평가가 예. 긍정 부정으로 따지면은 한동훈 그 중도 성향자 중에서요 같은 조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다라는 응답이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이제 45. 45. 예. 긍정 응답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 응답한 비율은 37입니다. 37. 중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45, 예, 이재명 대표가 37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부정은 어떤가요? 부정. 부정 평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많죠. 55.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43.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차이가 좀 있는데 예. 긍정률로만 따지면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통령을 봤을 때는 예. 긍정률이 중도 성향자 중에서 25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45니까 예. 이거는 무려 20%포인트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성향자 중에서 확장성을 따진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뚜렷하게 더 중도 성향자 중에서 확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확장력을 발휘할 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그 야당 민주당 대표와 비교해서도 사실 5점 이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치만으로 따진다면 예. 비호감도 즉 부정 평가에서는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예. 인물이고 중도 성향자 분들은 양쪽 진영에 이제 소속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기대감을 거는 쪽은 한동훈 위원장이다라는 결과죠. 유 대표님, 이거 중도층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보수층 결집,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거의 절대적으로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89%가 지지를 하고 있고 90% 이런 지지는 이제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지지 결집도는 국민의힘 지지층 경우 한 70% 정도. 그동안 야권에서도 중도층 확장이 안 될 거다 한동훈 위원장 갖고는 그랬는데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그게 되는 이제 거예요? 요건 약간 예. 이제 파열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당정 갈등을 통해서 좀 다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어떤 게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인물 선호도가 좀 높은 것, 또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한테 예. 그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중도층 중도 확장에서도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아까 말씀하셨지만 높다는 게 지금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 스팟 효과가 좀 있습니다. 스팟이요? 예. 이번에 예. 진짜 세게 붙었잖아요. 저 정말 그 아시안컵 축구를 모두가 잊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되게 졸전을 펼쳤는데 뭐 여기에 대한 비판보다 그냥 한 이틀 정도는 거의 예. 모든 뉴스나 언론이 다 그랬죠. 여기에 집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거기에서 약간 차별화 점수를 얻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을 뭐 야당 일각에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하지만 저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성이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지금 지금 중도층의 데이터로도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위기감 있게 봐야 된다. 민주당도. 그 얘기도 한번 뒤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는 여야 역대 당 대표 지지율을 비교한 흥미로운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자, 먼저 야당을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한명숙, 송영길 전 대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당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역대 최고치인 과거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지율과 벌써 동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평가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보다 높게 나왔어요. 김봉신 이사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걸 예. 보고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긍정평가가 총선 결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아주 큰 뭡니까 승리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 당시에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도 긍정평가 52였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명숙 대표가 이때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표와 대표와 비슷하게? 동률인 예. 또 35예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제 둘 다 여야가 이제 완전히 같은 수치인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은 저 때도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대표 당시에 이제 35대 38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비호감도는 뭐 따지지 않고 네. 긍정 평가로만 따졌을 때는 35에 이재명 지금 35죠. 동률이네요, 지금. 예, 동률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네요. 한명숙 예, 당시 맞습니다. 대표보다. 좀 더 네. 이제 양극화된 건데요. 예. 그런데 2012년 총선 때 저렇게 보면은 그 박근혜와 한명숙을 비교했을 때는 한명숙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총선을 잘 못해야 맞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지금 진두지휘했던 지금 52라는 저 숫자를 가지고 긍정평가를 가지고 네. 그 전에 얻었던 의석보다 한 석 더 얻었습니다. 그 전보다 근데 그때 덜 당시에도 사실 그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습니다. 매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 그렇죠. 정도도 잘했다. 그 이런 정도는 결과였죠, 잘한 그때는. 편이죠. 예, 네. 맞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선방을 한 건 맞는데 네. 그런데 저렇게 52대 35 정도의 격차를 예. 그대로 총선 결과로 가져갔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그 한명숙 대표는 그 전 의석이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그 대표가 127석을 얻게 됩니다. 저 35라는 숫자를 가지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 긍정 평가가 상당히 큰 격차로 한명숙 그 대표가 예. 뭡니까 이게 언더퍼폼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명숙 대표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석을 더 얻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걸 본다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5고 한동훈 위원장이 52다라는 걸 이것만을 가지고 지난 총선 대비 확실히 잘할 거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더 잘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섣부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개인기를 상당히 발휘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개인기는 굉장히 좋은데 팀플레이로 이어지거나 그래서 팀의 승리로 갈 거다라는 기대까지는 아직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즉 그 자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컨벤션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 미쳤어요. 정당 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졌을 뿐이지. 그러면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려면 어떤 그 수치가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정 평가가 좀 낮아지든지 뭐 그런 게 정당 변화가 지지도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좋아져야 됩니다. 정당 정당 지지도. 지지도, 정당 호감도 예.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 대표님, 그 한명숙 네. 예전 대표 그리고 네, 이제 저는 다 여야 다 비교했는데 예. 그 긍정률은 비슷해요 과거하고. 예. 근데 부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걸 좀 봐야 될까? 저는 뭐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약간 이제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됐다 뭐 이렇게 예. 보고요. 저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마 우리나라 역대 그 선거 중에 제일 잘한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나간 이거 저도 그때는 뭐 선거 일선에 있었지만, 예. 근데 박근혜 그때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20% 초중반대였어요.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선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당은 당시 혁신과 통합으로 제야를 통합하면서 예. 야당과도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래서 1대1 선거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과반의 이상을 해서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박근혜 그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
일단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2008년부터 선거를 잘하셨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래서 선거 경험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진보 확장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사실 이준석 밖에 나가는 전 대표도 그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 예. 그래서 이 보수이면서 진보적 어젠다, 시대 정신이 진보적 어젠다를 과감히 수용하면서 이 새로운 면을 보여줬어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되랬어요. 근데 보수는 원래 잘 안 바뀌는 건데 이게 보수가 막 바뀌니까 혁신을 하니까 이 중도층들이 그걸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동률로 나오는 거, 한동훈 위원장 동률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랑은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비교는 하긴 조금 비교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공천 과정이 좀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선거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가령 그 선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거를 이기는 정당의 특징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분들이 선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 의제를 확장하는 거죠.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는 의제와 인물을 확장함으로써 중도 확장성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냥 한 인물에 투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가령 기후위기라든가 AI를 비롯한 디지털 대전환,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 우리 대전환기 아닙니까? 예. 이 대전환기에 적응하는 어떤 의제들을 특히 이제 청년층, 중도층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중도 확장적인 인물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이것이 선거 승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 심평 변호사는 이번 당정 갈등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궁정 쿠데타의 과정이고 그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똑같은 권력 기반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떤 권력자를 대체하는 다른 권력자가 이제 교체하는 막 그런 것을 국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 단두대의 목이 잘린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를 하는 그런 접근 인사가 막 그런 것이 다 의도적으로 작출된 것이 아닌가. 자, 이 심평 변호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공정 이제 쿠데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표현이 이제 거친 면이 있었지만 예. 이번 사태 어떤 좀 왜 일어나는지를 좀 돌아봄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수사하는 바가 있는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선거를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선거를 이기려고 보니까 예.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심에 따라서 추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추대가 됐죠. 예. 막상 되고 나서 이제 본인 활동을 하니까 이제 견제에 나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공동의 이익은 뭐냐면 총선 승리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승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을 하는 건데 단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한 거지. 이것이 예. 무슨 비대위원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구태타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지금 뭐 어떤 이유 때문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 프레임도 정권을 견제하자는 여론이 안정하자는 여론보다 좀 높잖아요, 계속. 이런 상태에서는 당이 차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전 더 과감해져야 된다. 더 과감하게 가야 이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를 구태타라고 본다? 이거는 뭐 같은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고 같죠. 이건 구태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가 이유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비슷한데 이 부정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세 번째로 많은 9%, 그런데 이게 7%포인트나 뛴 결과고요. 소통 미흡도 3%포인트 올라서 두 번째로 많은 부정평가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 더 보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였는데
이건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로 21일부터 이틀간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김봉신 이사께 먼저 여쭤보죠. 이 예. 결과의 특이점 짚어주시죠. 예. 먼저 그 갤럽 조사에서 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 평가는 5%포인트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직전 주보다 7%포인트 많아서 9%가 됐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나오긴 나왔습니다. 1%, 2%, 이 정도 나오다가 예. 갑자기 지금 9%가 된 거거든요. 상당히 높게 뛰었죠. 그리고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겁니다. 예, 저렇게 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정평가가 5%포인트 올라갈 때 여성 중에서는요, 긍정이 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이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부정평가 상승폭은 예.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이 됐습니다. 여성 중에서요. 이거 아주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등장하면서 여성 유권자 분들 중에서 부정평가가 이와 같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명품백 이슈가 지금 완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명품백 이슈가 사실은 야권에서는 제기할 만큼 제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권발, 여당발 명품백 이슈가 터졌을 때 이와 같이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여성분들 이 뭡니까 민심이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이거를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넘어간다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의 수장으로서 야당과 대립을 할 때보다 여당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실과 대립할 때 조금 더 자신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로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나도 대통령실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이 되어야겠다. 여당의 수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요. 앞으로 총선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경쟁 및 트러블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 김봉신 이사 예. 평가 들으셨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은 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일단 나오고 여론 추이를 좀 보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뭐 여론 추이는 네. 뭐 예전부터 사실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특검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국민들이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아까 보니까 뭐 69% 정도가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사과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또 해야 됩니다. 뭐 사과가 총선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총선 경쟁이고요. 저는 그 선거를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은 공격하면 속이 시원하고 그것이 마치 득표를 하거나 지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국민들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중도층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정치인 중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보기 어렵죠. 다 자기 잘했대요. 근데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게 정치인데 근데 여기서 자기가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일단 호감을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신뢰도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을 좀 듣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야당은 그 김건희 여사 논란에 이제 화력을 집중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 유 대표님 하던 얘기 계속 해보죠. 예. 좀 앞서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봤잖아요. 예. 그 지금 여야 지지율도 오늘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갇혀 움직이지 있죠.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당정 갈등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민주당이 그러면 공격 포인트가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희미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 프레임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한동훈 위원장은 심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는 한동훈 대 것을 이재명 야당이 구도가 되면 가장 좀 피하려던 그런 굉장히-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생겼고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 아까 보니까 보수층의 결집도 예. 그다음에 보수 언론의 그 이 요청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걸로 네. 거의 집중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조가 그 유지될 경우에 민주당도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예. 이재명 대표 체제 지금 민주당은 거의 제가 볼 때 정치적 구경꾼으로 전락했거든요. 지금 민주당발 어떤 이슈도 지금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발 있어요. 선점하는 뉴스가 없고 거의 평론가입니다. 예. 다른 곳에서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나 혹은 제3지대에서 뭔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평론하는 식의 정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단 예. 말이에요.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이게 계속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뭐 그 심판 프레임, 가령 정권 견제의 안정이냐 이 프레임은 예. 야당은 야당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꼭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제3지대 오늘 뭐 제3지대 얘기는 오늘은 빠져 있지만 예. 제3지대 변수들도 있고 저는 제3지대 변수도 뭐 이 제 직감으로는 제 분석으로는 예. 민주당한테도 불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 이제 당정 갈등 사태의 어떤 피해자로서 평론가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죠. 뭐 이슈에서 좀 멀어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던 어떤 개혁신당, 그것도 개혁신당 뭐 창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렇게 둘은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당은 야당하기 나름이다. 야당이 혁신을 하면 혹은 야당이 그러니까 기존 양당이 혁신을 하거나 지지도가 올라가면 예. 신당의 룸은 계속 좁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든 혁신을 예. 해서 잘하는 정당이 있으면 예. 신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봉신 이사님. 좀 예. 지금 어쨌든 야권하고 여권 지지층 그 결집하는 거 우리가 앞서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있죠. NBS 조사인데요. 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의 전국 지표 조사로 22일에서 4일 동안 24일까지 4일 동안 전화 면접을 한 건데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거 앞서서 이제 유승찬 대표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신 이사님? 사실 수치로만 보면 이제 차트에서는 굉장히 격차 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 전부 다 이제 변동상은 5점 이내입니다. 그래서 크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추세 흐름을 좀 예. 그렇지만 좀 저게 보신다면요? 만약에 추세가 예. 된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자마저도 진보 성향자에게도 좋은 어떤 뭐랄까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3정당으로의 빠지는 이탈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계속 원심력이 커지다 보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경쟁에서 좀 잘하기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이슈 언론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이 주되게 노출이 되고 민주당 내 공천 갈등도 지금 심화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예. 공천과 이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진보 성향자 중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동훈은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로서 등장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심판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당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좀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봉신 이사,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